자,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정치 신인이자 당선인과 함께하는 순서인데요. 국내 1호 최장수 군사 전문기자 출신으로 군사안보 분야의 그 누구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분 모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방위 등에서 의정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국회 라이브 원 인터뷰 유용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2번으로 이제 당선 일찌감치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셈이어서 준비할 시간도 그 동안에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공식 개원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30일부터. 예, 이제 인턴 포함해서 9명의 비서진, 부자진들은 진영을 이제 다 꾸리셨군요.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 며칠 전에 이 단합 모임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국방 분야만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에 국방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 당에서 배려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국방 문제 관련해서 예.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드론이나 로봇 이런 첨단 무기들이 각광을 받고 예.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전 등을 통해서도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구 절벽 때문에 예. 지금 이제 50만 병력도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2040년 되면 30만 병력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 그에 따른 이제 전력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대책이 시급하고요. 예. 또 이제 이 군을 지탱하는 간부들도 예. 사실은 초급 간부 확보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등 지금 상당히 이제 난관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예. 수립할 것이냐. 그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군요. 관련 법안도 좀 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아시다시피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물론 예. 이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강화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34년 기자 생활을 이제 하셨고 네. 초기에 월간 조선에 계셨다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회 척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큰 특종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 출입을 31년 정도 30년 넘게 93년 이후에 국방부만 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을 이제 30년 넘게 출입한 예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그 전문성을 이제 확보를 해오셨고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의 평판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도 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하실 일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입법부로 이렇게 턴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기자들이 이 출입처가 계속 바뀌는데 저는 이제 31년간 예. 한 곳에 있었던 게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잘할 때까지 하라고 그랬다고 겸손하신 농담삼아 말씀. 말씀도 예. 이제 하고 그랬지만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의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언론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신 게 크게 보면 이제 방송사 앵커라든지 이렇게 예. 지명도가 높은 분이라든지 고위 간부를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저처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예.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 이제 부담감과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이쪽 여의도 쪽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30여 년간 기사도 쓰고 나름 특종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하면서 이제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마침 저도 이제 지난 4월이 공식적인 정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렇게 또 다행히 맞물려 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현안 관련해서 오신 김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안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 있고요. 다음 주 28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넘어온 이 법안을 이제 재의결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방 군사 전문 기자로서 뭐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리고 여기 이제 수사 외압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자 이제 특검법으로 이걸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누구보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좀 네.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최동훈 상병 사망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당에 계신 분, 지금 21대든 앞으로 22대 들어가실 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 발의해서 이제 강행을 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혹시 특검법 발의 명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많은 분들이 이미 보고 계시다시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야당 일각에서는 이 탄핵 문제도 이제 노골적으로 거론하신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특검법 취지가 정말 그 최상병 사건 그 사건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것이냐 그런 의문이 이제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당에서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이제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 사건에서 이제 가장 좀 공수처나 경찰이나 뭐 차지의 뭐 특검이 됐든 어떤 부분이 좀 잘 규명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본질은 최상병 사건의 그 안전조치 관련돼서 그런 조치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는 이제 외압설이죠. 외압설 관련 부분인데 사단장을 뭐 혐의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걸 확보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하시는데요. 그 다음 주에 현재 이탈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 유영한 당선인께서는 이제 21대가 아니고 22대부터 이제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표결에 이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탈표가 지금 어느 정도 될 걸로 뭐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이제 22대부터 활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에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총리 3자 정상회의 그리고 토요일에는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경제 통상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평화 안보 이런 부분은 조금 다뤄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한중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상태여서 모처럼 이번 기회에 한중 관계를 좀 더 복원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4년 5개월 만에 지금 어렵게 이루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경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미중 간의 첨예한 전략 대결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이제 그 열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열리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어떤 전략 태도 변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중국 새벽 4시 반에 도착할 정도로 나름 이제 성의를 보였었는데 그 러시아의 그런 푸틴의 노력에 비해서 중국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하얼빈 공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예.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그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은 다 양측이 다 같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하얼빈 그 방문 일정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 하얼빈 공대 방문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제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얼빈 공대가 그 민간 기술을 미사일 개발하는데 등에 이제 악용을 미사일 개발 등에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미 정부가 이제 제재를 한 제재 대상입니다. 아니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을 의식한 제스처다 이런 해석도 나온 것인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어떠한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구도 속에서 조금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이제 초점은 이제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안보실 1차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총 6개 분야, 예.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예. 등 6개 분야에 초점 맞춰서 이제 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보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만남 자체가 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난 것 자체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보 상황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벌써 뭐 2년 3개월째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작년 10월부터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가 또 네. 밀착하면서 무기 거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네. 지금 미국과 이제 한미 동맹, 핵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또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의 협력은 우리한테 분명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까지 수출한 이 포탄 미사일 탑재한 컨테이너가 6,500개 이상 이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포탄만 해도 수백만 발 되고 미사일도 수십 발 이상 수출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점점 이제 러시아에 유리해진다는 그런 이제 분석도 많은 상황이고 예. 러시아에 유리한 결과로 끝난다면 이것이 이제 중국과 북한에 사실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반도해급부로 뭐 각종 무기 관련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 식량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물자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안보에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럼 향후 뭐 예상되는 안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 예. 한미 동맹 등을 포함해서 본다면 앞으로 큰 변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떻게 뭐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그 큰 결과?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예. 그 뭐 방위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뭐 완전 철수까지는 아니라도 뭐 감축 또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요. 이미 그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우리한테 위기가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 출동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안 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그것도 다 돈 내라고 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에 뭐 몇백억, 몇천억 이상 지불을 해야 된다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라는 게 원래 양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위험한 측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런 통큰 스타일 이를 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싶었었는데 못 가졌던 예. 예를 들어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라든지 예. 그다음에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줄 건 주고 또 우리가 또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그런 이제 네, 전략으로 맞습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뭐 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혼전 양상이라고 예, 하던데요. 혼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지금 뭐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앞서서 22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국방위에서 활동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시고 누구보다도 이제 군인보다 군을 더 잘하는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살리셔서 활동을 해 나가실 텐데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제 국방 안보 강화에 이제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안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초급 간부를 비롯한 간부들의 사기 양양, 후생복지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강군 건설에 도움이 되는 좀 역할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이제 핵무장 잠재력 확보 관련된 건데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재선이 된다면 상당히 그런 것들은 훼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독자적인 능력 확보가 필요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무장보다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무장이 이론상으로는 뭐 바람직하겠지만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잠재력을 갖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잠재력이 어떤 건지 짧게. 잠재력은 이제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갖게 되면 기술을 갖는 언제든지 거죠? 일본처럼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는 상태로 얘기할 수 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무공화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 중에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문가로 포함해서 TF 포럼도 만들고요. 뭐 세미나라든지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2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주부터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니까 제가 웹사이트를 23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제 오래된 이제 회원 중에 싫어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도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처럼 변할까봐 그게 싫어서 반대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이제 그런 자세로 앞으로 4년간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국방안보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언론인으로서 또 군사 전문 또 그 전문가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맹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